오늘도 무심코 드신 그 한 끼, 정말 괜찮았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토스트기에 넣은 흰 식빵 한 장, 출근길 커피와 함께 곁들인 감자튀김 몇 조각, 회의 끝나고 걸컥 들이킨 시원한 탄산음료 한 캔.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평범한 이 음식들이 사실은 설탕보다도 더 강력하게 혈당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설탕을 나쁜 음식의 상징처럼 여기지만 정작 더 무서운 건 매일 반복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눈에 띄게 달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엔 건강을 해칠 것 같지 않은 그 음식들이 실은 인슐린을 자극하고 혈당 곡선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게 만들며 우리 몸속 대사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음식들이 전혀 낯선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 식탁 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익숙함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설탕보다 10배 더 위험한 음식 3가지를 짚어보며 왜 이 음식들이 혈당에 치명적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지, 단 10분 투자로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지금 시작할 이유 충분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바쁜 아침에 식탁 위에 놓인 흰 식빵을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고 급히 잼을 바르고 커피 한 모금과 함께 삼켜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간편하고 부담 없고 익숙하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여유 없는 시간대이기에 흰 식빵처럼 빠른 한 끼로 자리 잡은 음식은 더없이 유용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그런 식습관이 반복된다면 그 유용함 뒤에 숨은 건강 위협이 서서히 당신의 몸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흰 식빵은 정제 밀가루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정제란 밀의 가장 영양이 풍부한 부분인 껍질과 배알을 제거하고 전분 위주인 속살만 남기는 가공 과정이다. 이로 인해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미네랄 등은 대부분 사라지고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단순 탄수화물만이 남게 된다. 바로 이 점이 흰 식빵이 건강에 있어 설탕보다 더 위험하다는 경고의 근거다. 식품의 혈당 지수를 보면 설탕이 약 65 정도인 반면 흰 식빵은 75에서 85의 1 정도로 높다. 이는 섭취 직후 매우 빠르게 소화되고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된다는 뜻이다. 공복 상태에서 흰 식빵을 섭취하면 혈당은 급격하게 치솟고 췌장은 갑작스럽게 인슐린을 대량 분비하게 된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는 에너지 대사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반복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복병을 불러온다.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당뇨병의 전 단계에 그치지 않는다. 몸은 인슐린이 있어도 포도당을 제대로 세포 내로 흡수하지 못해 계속해서 높은 혈당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며 비만, 지방간,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 요인으로 이어진다. 특히 아침에 이처럼 혈당이 급변하게 되면 하루의 시작부터 대사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하루 전체 식욕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더욱 문제는 흰 식빵이 포만감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섬유질이 부족하므로 위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빠르게 소화되어 버린다. 이로 인해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복감이 다시 찾아오고 간식을 찾거나 점심을 과식하게 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우리가 보통 흰 식빵을 먹을 때 잼이나 초콜릿 스프레드 같은 고당도 식품을 함께 바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순 탄수화물 정제당이라는 혈당 폭탄 조합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아침의 첫 식사가 혈당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이 달라지고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아침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더 큰 혈당 스파이크와 더 많은 인슐린 분비가 유발된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식후 졸림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식사 후 꼭 졸리다는 분들은 대부분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식단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식사 구성의 전환이다. 흰 식빵 대신 통밀빵, 귀리빵 또는 오트밀처럼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품들은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준다. 여기에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함께 포함하면 포만감은 오래 지속되고 혈당 반응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식사 전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즉,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활동하느냐도 함께 고려해야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식사 후 바로 앉지 말고 사무실 주변을 한 바퀴 돌거나
설거지를 천천히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다. 흰식빵은 빵이 아니라 당분 변장이다. 그 맛이 순하고 씹히는 감촉이 부드럽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부드러움 속에 혈당을 급등시키는 함정이 숨어 있고 이것이 하루의 시작점에서부터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곧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이제부터라도 식탁 위에 빵 하나를 다시 바라보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내가 오늘 이 빵을 선택함으로써 내 건강과 하루 컨디션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건강한 식사는 절대 복잡하거나 비싸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단순하고 꾸준한 선택이 가장 강력하다. 오늘 아침 흰 식빵 대신 통밀빵을 고르는 그 한 번의 변화가 당신의 건강 궤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감자튀김은 바삭하고 짭짤한 맛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음식이다. 햄버거 세트의 단짝이자 간단한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선호하는 그 맛은 일종의 기분 좋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중독성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감자튀김은 단순한 간식이나 사이드 메뉴가 아니다. 실제로는 혈당, 체중, 염증, 심혈관 건강 등 거의 모든 대사 건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복합적인 건강 위험 요소다. 우선 감자 자체에 대해 살펴보자.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식재료로 삶거나 쪘을 경우에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킨다. 이는 감자에 포함된 전분이 단순 탄수화물 형태로 빠르게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튀김이라는 조리 방식이 더해지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진다. 고온의 기름에 튀기면 감자의 수분이 날아가고 그 자리에 지방이 스며든다. 이 과정에서 열량은 거의 2배로 증가하고 GI는 더 높아진다. 감자튀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조리 방식에서 나온다. 감자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사용된 튀김 기름은 산화되면서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바뀌게 된다. 이런 기름은 단순히 혈관에 나쁜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심화시키고 지방간 및 대사증 후군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감자튀김은 일반적으로 소금이 많이 뿌려진 상태로 제공되며 케첩, 마요네즈, 스위트 칠리 같은 고당도 소스와 함께 섭취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짠맛, 단맛, 기름진 맛의 3중 자극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강하게 자극하게 되고 이는 더 많이 먹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상당한 칼로리와 당분, 나트륨, 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혈당 문제로 돌아가 보자. 감자튀김 한 줌, 약 100g만 섭취해도 빠르게 혈당이 올라가며 췌장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한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고 결국에는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감자튀김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식품 한 종류 이상의 문제다. 그것은 우리 식습관 속에 자리 잡은 과식 패턴과 고열량 고탄수화물 섭취 패턴을 상징하는 대표적 지표다. 감자튀김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혈당 스파이크 후 급격한 혈당 저하가 찾아오면 다시 배고픔을 느끼고 추가적인 간식을 찾게 된다. 이는 하루의 총 열량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주범이 되고 특히 저녁이나 야식으로 이어질 경우 체중 증가와 수면 질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체중이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해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감자튀김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할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많은 이들이 외식 메뉴에서 감자튀김을 피하기 어렵고 아이들의 경우 간식으로 자주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완전한 배제보다는 현명한 대체 전략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조리 방식의 변화다. 감자를 튀기지 않고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열량과 지방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감자 대신 고구마, 단호박, 당근과 같은 혈당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료로 대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식사의 구성이다. 감자튀김을 섭취하게 된다면 반드시 단백질이 풍부한 주식과 함께 먹어야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감자튀김을 섭취하고도 혈당 급등을 피하고 싶다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유용하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섭취하면 혈당 반응은 훨씬 완만해진다. 또한 식사 중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사 후 걷기를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감자튀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혈당의 흐름을, 대사의 방향을, 식습관의 패턴을 바꾸는 강력한 변수다. 단 한 번의 섭취가 문제는 아니지만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될 때 그 결과는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협하게 된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식사의 선택, 그것이 결국 우리의 혈관, 췌장, 체중, 나아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한여름 땀이 뻘뻘 흐를 때 냉장고에서 꺼낸 탄산음료 한 캔을 따는 순간의 청량감. 그칙하는 소리와 함께 탄산이 톡 쏘는 맛이 입안을 감싸며 즉각적인 만족감을 준다. 수십 년간 우리는 이런 경험을 반복하며 탄산음료를 갈증 해소의 대표주자로 인식해왔다. 심지어 제로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칼로리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착각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탄산음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그 청량감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 음료는 실제로 설탕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혈당과 대사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우선 일반적인 탄산음료 한 캔에는 평균적으로 40g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각설탕 910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당 섭취 권장량을 25g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니 단 한 캔만 마셔도 기준치를 훌쩍 넘기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당이 액체 형태라는 데 있다. 고형 식품보다 액체로 섭취되는 당분은 위에서의 체류 시간이 짧고 거의 바로 장에서 흡수되어 곧바로 혈액으로 이동한다. 즉, 탄산음료는 섭취 직후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키는 최악의 형태의 당 공급원이다.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췌장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며 인슐린을 대량 분비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되고 이는 결국 제2형 당뇨병, 지방간, 심혈관 질환의 전조가 된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탄산음료를 마셨을 경우 혈당 스파이크는 더 크고 인슐린 반응도 더 격해진다. 탄산음료의 문제는 단순히 당분의 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 음료에는 보통 인산염, 인공색소, 인공감미료, 카페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이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인산염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카페인은 수면 질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다. 탄산 특유의 산성도는 치아의 에나멜을 부식시켜 충치와 치주염을 유발하고 장기간 섭취 시 위산 역류나 위 점막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탄산음료는 포만감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고칼로리 식품은 일정한 포만감을 주어 섭취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액상 형태의 설탕은 그러한 조절 기전과는 무관하게 체내로 흡수된다. 이는 곧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열량을 추가로 섭취하게 만든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 탄산음료를 함께 마신 그룹은 물을 마신 그룹보다 평균 17% 이상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탄산음료 소비가 습관화된 경우다. 하루 한 캔으로 시작한 습관이 점점 2캔, 3캔으로 늘어나며 설탕에 대한 내성까지 생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뇌와 내분비계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에 의한 보상회로 자극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이들은 단맛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점점 더 단 음식을 찾게 되고 건강한 식단에는 흥미를 잃게 되는 부작용도 뒤따른다. 더욱 큰 문제는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제로 탄산음료에는 설탕 대신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K와 같은 인공감미료가 사용된다. 이들은 직접적인 칼로리는 없지만 미각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뇌가 당분이 들어왔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유도되거나 도파민 시스템이 교란되며 실제로는 혈당을 높이지 않더라도 식욕 증가, 지속적 단맛 추구라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탄산음료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도 존재한다. 첫 번째는 물 중심 음료 습관이다.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고 탄산의 청량감을 원할 경우에는 무가당 탄산수에 레몬, 라임, 오이 슬라이스 등을 넣어 마시는 것이 훌륭한 대안이 된다. 두 번째는 단계적 감량 전략이다. 갑자기 끊기보다 하루 한 캔, 이틀에 한 캔, 주 1회처럼 천천히 줄여가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세 번째는 대체 단맛에 대한 교육이다. 과일 본연의 단맛에 익숙해지는 훈련, 설탕 대신 계피, 바닐라 등을 이용한 맛 조절법 등을 활용하면 미각 자체를 재훈련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탄산음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일종의 식습관 구조물이며 당신의 식사 전체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다. 물 대신 항상 손이 가는 음료가 무엇인지, 식사 외 시간에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무엇인지
점검해보면 탄산음료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하루하루 마시는 이 한 캔이 1년, 5년, 10년이 되면 혈당과 인슐린은 끊임없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방간,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중이라는 형태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의 선택, 한 캔의 절제가 중요한 것이다. 탄산음료는 순간의 청량감을 준다. 하지만 그 대가는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확실하게 몸에 남는다. 오늘도 시원함이 필요하다면 물을 먼저 선택해보자. 선택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흰식빵, 감자튀김, 탄산음료. 이 세 가지 음식은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무 생각 없이 접하는 것들이지만 혈당과 대사를 망치는 침묵 속의 공격자였습니다. 설탕보다 더 빠르게, 더 깊숙하게 우리의 몸을 자극하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건강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식사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합니다. 오늘 선택한 흰식빵 한 장이 다음 달의 피로로 이어지고 오늘 마신 탄산음료 한 캔이 몇 년 뒤에 당뇨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 이 작은 연결고리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흰식빵을 통밀빵으로, 감자튀김을 구운 채소로, 탄산음료를 천연 탄산수나 허브워터로. 이 작은 전환들이 결국 인슐린을 쉬게 만들고 혈당 곡선을 안정시키며 삶의 질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한 끼, 한 잔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의 단단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당신의 식탁이 곧 당신의 건강이라는 사실, 이제 잊지 마세요.